안녕하십니까. 토론토 마이베스트홈 대표 리얼터 김일봉입니다. 오늘은 이민 오셔서 이미 좋은 주택들을 잘 구입하시고 잘 살아가시는 가정들이 대부분이겠습니다만, 아직도 주택을 구입하시기 전이시거나 또는 구입하셨더라도 앞으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계획하시는 가정도 있으실 겁니다. 이때 정말 좋은 집을 구입하셔야 될 텐데요. 이 구입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. 내용이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3개의 영상으로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이니까 모두 잘 보시고 자신에게 가장 좋은 집, 가장 행복할 해피홈을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좋은 집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좋은 집에서 산다는 것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많은 조건 중에서 꽤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겁니다. 그래서 제 회사 이름 그리고 제 웹사이트 이름 모두 마이베스트홈, 나의 가장 좋은 집이고요. 제 닉네임도 되었습니다. 이곳 캐나다는 단독주택이 여러 거주 형태 중에서 가장 많고요. 대부분의 사람들이 로망으로 살고 싶어하는 주거 형태입니다. 옆집과 떨어져 있으니까 프라이버시도 확보되고 그 가운데서 아이들 키우고 정원에서 많은 가족 활동도 하면서 꿈을 키워가는 공간이 곧 행복한 패러다이스, 행복한 집입니다. 이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고요. 우리가 보통 부동산에서 말하는 좋은 집이란 먼저 객관적으로 상대적인 가치가 높은 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. 즉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손해보지 않을 집입니다. 물론 처음 구입할 때 가치가 높은 집이라 할지라도 시장 가치보다 높게 구입을 했다면 나중에 팔 때 다른 집보다 손해를 볼 수 있겠습니다만, 일단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고 했을 때는 이 가치가 높은 집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가격이 더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결국 아무리 객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집이라고 해도 모든 사람에게 다 좋은 집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. 사람마다 처해 있는 환경이 다 다르니까요. 그러면 내게 진짜 좋은 집이란 어떤 집일까요? 그건 각자의 상황에 맞게 각자의 가장 유리한 형태의 그런 집일 것입니다. 그것은 가치가 높은 집이 될 수도 있고 설사 가치가 높지 않더라도 본인의 현재 상황에 맞춰서 가장 유리한 조건이 많은 집이 마음 편한 진짜 좋은 집이 될 겁니다. 그렇지만 우린 주택에 있어서 객관적으로 가치가 높은 집이 될 수 있는 그 기본적인 각종 요소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먼저 아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. 그것들을 먼저 잘 이해하고 나서 그 중에서 어떤 요소들을 포함하는 것이 본인에게 가장 좋을지,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자신에게 정말 좋은 집을 많은 집들 중에서 잘 골라낼 수 있는 안목을 갖는 것이 더 중요할 것입니다. 그러나 그런 안목이 모두에게 다 잘 갖춰질 수는 없습니다. 거기에는 전문적인 지식도 경험도 꼭 필요하게 되니까요. 그때 그런 전문적인 리얼터의 도움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. 부동산은 한 가정의 거의 전 재산이기도 할 텐데요. 이 중요한 자산을 사고 파는 데는 꼭 그 집에 대해서 정확히 분석이 되고 그에 따른 좋은 결정, 즉 후회 없을 의사결정이 되어야 됩니다. 요즘은 그 인터넷이나 여러 그 SNS 매체에 정말 홍수처럼 많은 정보가 있어서 그 정보들을 믿고 스스로 가장 좋은 집을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본인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또 아는 리얼터에게 문의도 해가면서 스스로 분석하고 판단해서 결정하시는 경우도 많을 것입니다. 물론 이런 경우에 모두 잘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나중에 자기도 모르는 그 숨어있는 실수를 하게 돼서 후회하게 되시는 경우도 자주 보게 됩니다. 그러니 꼭 믿을 만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고드립니다. 여기 캐나다는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분양을 받거나 렌트를 하거나 어떤 경우에도 중개 수수료가 들지 않고요. 파는 쪽 또는 집 주인 쪽에서 다 지불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좋은 중개인에게 도움받는 일에 전혀 경제적인 부담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. 잘 활용을 하시면 정말 큰 이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. 그럼 먼저 주택의 가치를 높이거나 또는 반대로 낮출 수 있는 이런저런 주택 요소들을 살펴보겠습니다. 그 요소들은 너무나도 많습니다만 일단 제가 중요하게 보는 몇 가지 항목을 오늘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. 먼저 이즈먼트라고 오래된 동네의 일부 집들은 그 전기나 가스, 전화 같은 그런 공공시설 라인이 마당을 침범해서 깔려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마당에 수영장이라든가 기타 그 기초가 필요한 공사를 앞으로 할 때 제약이 될 수도 있고 집값에도 영향을 주게 될 수도 있으니까 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집안에 구조적으로 고정적인 벽이 많은 집은 집을 좁게 보이기도 하고 답답한 느낌이 들어서 집을 수리하거나 구조 변경을 해서 오픈시키고자 할 때
구조 변경이 매우 어려우니까 조심하시고요. 특히 그 사람이 주로 다니는 실내 동선의 그 한중간에 다이닝이라든가 패밀리룸 같은 그런 중요한 공간이 있어서 꼭 사람이 그 공간을 가로질러 가야만 되는 그런 구조가 가끔 보이는데요. 정말 나쁘고요. 나중에 팔기도 참 어렵습니다. 살면서 그 공간도 절대 이용될 수도 없고요. 완전히 죽은 공간이 됩니다. 그리고 아주 오래된 집들은 지붕이나 특히 그 건물 벽에 단열재, 즉 그 인슐레이션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덥습니다. 냉난방비도 훨씬 많이 들어가고요. 미리 체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또 오래된 집들은 그 화장실의 개수가 적거나 화장실 내부 크기가 작아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. 앞으로 살면서 그 화장실의 크기를 늘릴 수 있을지, 늘릴 수가 없으면 새롭게 화장실을 더 만들 수 있는 그 여유 공간이 있는지도 먼저 잘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. 집의 향도 매우 중요합니다. 여기서 향은 들어가는 입구의 향이 아니라 안에 들어가서 그 안쪽 거실에서 바라보는 향입니다. 즉 그 뒷마당 쪽의 향이 되겠지요. 당연히 남향이 가장 좋겠습니다만 남향이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집이 어두운지 환한지를 보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. 남향이라도 어두운 집이 있거든요. 창이 동향으로 많이 난 집은 대체적으로 어둡고 서향은 햇볕이 많이 오랫동안 들어오기 때문에 밝습니다. 근데 정북향은 햇볕이 거의 들지 않지만 토론토의 대부분의 도로는 북향이 정북이 아니고 약간 북서방향으로 나 있어서 북향집이라 하더라도 오후 한 2, 3시, 3시, 4시경부터는 햇볕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그리 어둡지가 않습니다. 토론토 서쪽, 즉 미사가나 옥빌, 벌링턴, 밀턴 뭐 이쪽은 도로망이 북향이 서쪽으로 많이 치우져 있어서 즉 북향이 아니고 완전한 북서향이어서 오후 1시경 정도부터는 햇볕이 들어와서 일조 시간이 상당히 길어져서 집은 생각보다 밝습니다. 그 지역은 동향도 완전한 북동향이 돼서 하루 종일 거의 햇빛이 들지 않아서 창이 많지 않은 집은 정말 하루 종일 깜깜합니다. 북향보다도 동향이 훨씬 더 어둡습니다. 리스팅에 집이 동향이라고 이스트로 나와 있을 때는 한 번 더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뒷마당이 큰 도로 쪽을 보고 있는 집들도 가끔 있는데요. 그 뒷마당이 있기 때문에 그 도로와의 간격이 많이 생겨서 집안에서 들리는 소음은 많이 줄어듭니다만 뭔가 불안정한 입지여서 정서적으로도 늘 불안정하고 편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. 그래서 가격은 상대적으로 좀 쌉니다. 뒷마당도 꽤 중요한데요. 가장 좋은 뒷마당은 그러니까 레빈, 즉 그 뒷마당이 숲과 연결되는 것인데요. 프라이버시도 좋고 봄, 여름은 녹음으로, 가을엔 단풍으로, 겨울에는 또 설경으로 아주 참 좋습니다. 그런데 저는 숲도 아주 좋습니다만 강이나 공원, 그 튀어있는 녹지가 뒷마당에 붙어있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. 그것은 뒷마당 그 뒤의 경치를 내 집 그 뒷마당 경치로 끌어들이는 그 착영의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. 숲, 그 래비는 1년 내내 자연은 자연이지만 똑같은 숲으로 막혀 있어서 어떨 때는 조금 답답한 느낌도 있을 수 있지만 공원이나 강은 튀어 있으면서도 계속 변하는 그 경치가 내 뒷마당과 함께 변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서 더욱더 다이내믹합니다. 집 대지의 모양에서는 앞쪽과 뒤쪽이 똑같은 그 직사각형이 좋고요. 뒷마당 쪽이 앞마당 쪽보다 폭이 좁은 구조는 뒤쪽 면적이 줄어들어서 가치가 낮아지고 뒤쪽 폭이 더 넓어지면 뒷마당 그 활용도가 높아져서 가치가 더 높습니다. 그리고 지하실은 1층 그 메인 공간과 관계가 깊습니다. 그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지하실 옥합 구조는 그 옥합 구조가 뭐냐면요. 지형이 약간 그 경사가 져서 앞에서 보면은 2층이고 뒷마당 쪽에서 보면은 그 지하층이 1층이 되어서 전체가 3층으로 보이는 그런 구조입니다. 이 구조는 지하실을 1층처럼 활용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만 대신 그 1층 주방과 패밀리룸의 그 주 공간이 실제로는 2층이 되어버려서 그 공간에서 곧바로 뒷마당으로 나올 수가 없고 별도로 그 2층에 높은 데크를 설치하고 데크에서 계단을 타고 아래로 내려와야 뒷마당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. 뒷마당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거실에서 뒷마당으로 바로 나갈 수 있는 일반 구조가 좋고요. 뒷마당 이용보다는 지하실을 1층처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은 지하실 옥합 구조가 좋습니다. 그리고 지하실에서 습기나 곰팡이 냄새가 나는 집은 지하실과 지붕 속 같은 곳에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잘 검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습니다만 일단 중요한 이슈가 되는 점들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.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본인의 예산과 맞게 그리고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들 위주로
우선순위를 잘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집들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. 이럴 때, 이런 판단을 낼 때 믿을 만한 전문 리얼터의 도움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. 네, 오늘은 좋은 집 찾기 첫 시간, 가치 있는 집 여기서 마치고요. 다음 시간에는 좋은 집 찾기 2, 좋은 집으로 더 행복해질 수 있는 집을 곧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의 영상도 즉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눌러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. 네, 모든 캐나다 이민 가족이 더욱더 행복해지시고 경제적으로도 크게 안정되는 그날까지 저희 마이베스트홈이 함께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